참, 정말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데가 자꾸 들어가요. 가슴은 얼마나 그거는 몇다섯 번째 죽으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딱 한마디 했을 때 진짜 맞았어요. 목숨을 좀 던져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가라 친구야. 2년 사이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프로그램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꽃샘 추위가 한창이던 지난 4월, 평택시청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시작되었다. 정신과 전문의 전혜진 박사가 2년 전 정리해고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집단 심리치유를 시작한 것이다. 해고 노동자들이 잇따라 죽자 정 박사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해고의 후유증이라고 판단했다. 평택 쌍용자동차라는 팻말이 있어서 또 가슴이 쿵쿵했어요. 여러 가지로 저는 그냥 멀리 떨어져서 제3자 입장에서 그 현장을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도 이런 마음을 갖는데 당사자들이 어떠셨을까? 오늘 하시는 분이 오전 제작진은 이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8주간의 심리치료 과정을 기록하기로 했다. 10시부터 12시 집단 심리치료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오전과 오후 각각 진행된다. 이렇게 해서 토요일 조심히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함만 시작. 알려주시죠. 첫 번째 그룹은 가장 심하게 해고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6명이 참여했다. 김 선생님. 이들은 대부분 2년 전 77일 동안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현장에 끝까지 남았던 해고자들이다. 또 파업 뒤 1년 남짓 구속된 경험들이 있다. 들이 이제 주로 얘기하니까 예전에 이제 있었던 얘기들을 두 번째 그룹은 파업 과정을 가까이서 함께했고 해고된 남편을 지켜봐온 아내들이다. 친정에서도 그렇고 시댁에서도 그렇고 사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틀리잖아요. 그런데 심리치유는 시작부터 쉽지가 않다. 저는 그냥 가고 싶어요 지금.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여기서 얘기해도 소용없겠구나. 그냥 가야 되겠다 지금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요. 괜히 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다 힘들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네.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털어 놓으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막 갑자기 그게 되게 막 그냥 막 여기 있는 사람들 막 내 성격이 일부나 내 인격의 내 품성의 일부가 아니라 해고 후 왜 2년. 밀물질 들어온 건데 마음에는 날이 서고 예민할 대로 예민해져 있다. 꺼내놓으셔야 되는 거죠. 이랬으면 좋겠는데 카메라 꺼주시고요. 예, 카메라 꺼주시고요. 지금 여자분들은 좀 나가주시고요. 수녀님들도 좀 잘 지켜주시고요. 파업과 구속, 그리고 해고 생활로부터 생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또 상황이 안 좋아진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게 정신의학적으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병이다. 그러나 치료가 시작되면 어떤 병보다 빠르게 좋아진다. 누르지 마세요. 가슴속 깊은 상처를 털어내면 되는 것이다. 그 문제를 들여다보는 게 고통스럽거나 그러더라도 그 고통의 현장으로 우리가 기억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상황에서의 내 감정, 억울함, 분노, 무력감, 한 인간으로서의 모멸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그랬을 때만이 그 감정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계속 얘기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심리치유는 정리해고자들의 연이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되었다. 그때 예, 그때.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제가 제 스스로 목숨이 끝나는 한 번도 안 했다가 이래서 사람이 마음이 독해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때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요, 그 순간?
대화를 하여튼 요새니까 마음이 죽음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옆에. 어저께도 계속되는 동료의 죽음은 어저께 그 살아있는 정답은 사람들에게 더 깊은 고통과 자신감 상실을 주었다. 상해를 올 초에는 2명의 동료가 3일 간격으로 연달아 사망했다. 추모절 때 만든 상해를 그때 이제 사망했는데 여기가 계신 지부장님이 지난 2월 말 쌍용 자동차를 떠난 후 저 임금의 임시직을 전전하던 임모 씨가 사망했다. 아빠 못 가게 힘들어. 아빠 못 가게 힘들어. 일하는 게 아빠 못 가게요. 아빠가 누나를 고아요. 사인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 17살, 14살 남매는 남겨둔 채 허망하게 세상을 떴다. 얘들아 제가 보내줘. 임 씨의 2 아이들은 이제 할아버지 집에서 생활한다. 노쇠한 아버지는 아직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아니 놀랬지요. 며느리 그렇고 또 1년도 안 돼서 또 아들 그렇게 놀란 거야. 더 충격적인 것은 임 씨의 아내가 지난해 4월 먼저 세상을 떴다는 사실이다. 남편의 실직으로 우울증을 앓다가 14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것이다. 실직과 아내의 죽음에 임 씨의 몸과 마음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이다. 직장도 그렇고 맨날 된다고 말하고 하는데 딴 데도 못 들어가. 딴 데서 받아주시던지. 지난해 12월 형을 잃은 황대진 씨. 형은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에 의족을 한 1급 장애인이었다. 쌍용 자동차에 다니던 황 씨의 형도 2년 전 정리해고된 2,600명 중 한 명이었다. 자기는 이제 어떤 그런 그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을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판단을 좀 했었는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뭐 그렇지 않았죠. 어머니 충격이 상당히 크실 수 텐데. 늘 밝은 성격이던 형은 실직 1년 4개월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0대 후반의 장애인을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황 씨는 가족의 짐이 되는 것을 괴로워하다가 결국 죽음을 택했다. 동료들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사교성도 뛰어났던 황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친구야 잘 가. 친구야 잘 가라. 내가 너를 이렇게 보내주려 시간하는데 잘 가라 친구야. 경제력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게 무너지니까 뭐 정말 해고는 안 당했어도 형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하늘나라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해고만 안 당했어도. 죽음의 그림자는 해고자 가족들에게도 드리워졌다. 남편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공장에서 파업을 하는 동안 불안해하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파업 중에 전해진 이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같은 해고자 부인인 정아 씨는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그냥 하지 말래도 전화를 할걸 해서 좀 수다라도 떨고 나도 이렇게 지낸다. 당신은 어떠냐. 같이 수다라도 좀 떨고 그랬으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총 14명. 모두 자살 혹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일반인에 비해 자살률이 4배 가까이 높았고 특히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이 대단히 높다. 심근경색증은 여러 가지 유발 요인들이 있는데요.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가족력 이런 거 외에도 심한 스트레스가 중요한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번에 이 쌍용자동차의 근로자들의 경우는 심한 구조조정의 스트레스와 가로 그리고 실직의 스트레스가 그런 중요한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주 동안 보이지 않던 미희 씨가 나타났다. 얼굴색이 좋지 않다. 나오기 힘들더라고요. 다시 안으로 sul고 싶고 얘기하기 싫고. 불행한 일이 나한테만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생기나. 미희 씨는 최근 임신 중이던 아이를 뱃속에서 잃었다. 끔찍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좀 어떤 마음인 건가? 미 씨한테 그 끔찍하다는 표현이? 도대체 내 남편의 해고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내가 그 소중한 생명을 품지 못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황무지가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고자 아내들은 유산하는 경우가 많다. 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가 큰 탓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일상성들이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뭐 사나 죽으나, 나란 인간은 그냥 사나 죽으나 별 차이도 없고, 내가 죽더라도 별로 슬퍼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나란 인간은 이렇게 죽어봐야 누가 크게 이렇게 아쉬워하거나 내가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로구나 하는 내적인 확인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오랜 동안 반복적으로 지금 받아오고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긴장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심리치료가 있는 주말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가족들의 소풍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심리치료 참석자 중 최고령자인 계영휘 씨. 신동생 영대 씨와 쌍용자동차에 함께 근무했고 함께 해고됐다. 하나만 얘기하세요. 하나. 네, 제일 큰 동생이 얼른 털고 일어나서 지가 갈 길 갔으면 그러겠지. 동생 제 고민이시구나. 네. 아직 입원하고 있어요. 예, 병원에 있는. 예, 예. 동생 영대 씨는 파업 후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지금도 주인 없는 집을 지키는 것은 베란다에 설치된 망원경과 거실과 방에 가득한 모니터,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다. 모두 침입자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들이다.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어야지 제가. 내가 그 속을 들어가 봐야 알지. 제발 이런 게 다시 발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로 끝나야지. 먹은 것도 없고 하늘에서 다 갖다 버리고. 2년 전 파업 때처럼 물과 식량이 차단될지 모른다고 생각해 지금도 집안 곳곳에 비상식량을 비축해두고 있다. 영대 씨는 지금도 파업 중이다. 그것도 다 갖다 버리고. 형으로서 죄책감도 있어요. 제가 괜히 거기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어도 되는 건데 나만 들어가서 했었어도 되는데 동생 끌고 들어간 게 이렇게까지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결국 영대 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가족과의 면회도 거부한 채 배신감과 망상에 시달리고 있다. 자기가 그 해고된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환자분이 해고를 당했다고 얘기를 해줘도 그렇지 않다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양상을 보이고 계시고, 정리해고라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고, 이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은 충분히 공포스러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평소 말이 없고 조용한 설경희 씨지만 남편의 복직에 대한 집념은 누구보다 강하다. 개인적으로 저는 억울한 것도 크고요. 분하기도 하고. 억울해서 딴 데 갈 수 있어도 난 꼭 열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죽어도 가야 돼. 죽어도. 억울해서. 분명 불릴 정도로. 가슴이 너무 답답하게 막 분하니까 가야 돼요. 경혜 씨의 분노는 남편의 해고 때문만은 아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인 남편 최성국 씨는 새벽에 1시간씩 몸을 풀지 않으면 일어설 수조차 없다. 1년 동안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해왔지만 여전히 근육마비와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새벽에는 온몸에 막 식은땀 나면서 기운이 쭉 빠지면서 막 정신이 이게 혼수 상태가 오거든요. 얼굴이 하얘지면서. 그리고 몇 번 쓰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니까 자살도 몇 번 했었거든요. 77일간의 파업이 끝나기 하루 전 공장으로 경찰이 진입했다. 최성국 씨는 동료를 도우려다 고립되고 말았다. 기절을 했었는데 뭐가 푸닥푸닥 소리 나더라고요, 몸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깨어난 거죠. 눈 떠 보니까 계속 저를 이제 구타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만한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구타가 들어오니까 몸부림치다가 다시 또 기절을 하다가 또 맞다가 지금도 허리를 잘 굽히지 못하는 남편. 2년 전에는 걷지도 못했다. 남편은 휠체어를 탄 채 구속됐고 면회를 할 때마다 교도관에게 엎혀 나왔다. 되게 굳어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진짜 속상하다. 나오면서 진짜 답답하다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진짜 왜 이렇게 됐지가 뭐. 6월 말까지잖아. 7월 말. 건강을 잃은 것 말고도 부부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 파업으로 인해 다쳐 치료받은 것은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라며 보전받았던 보험료를 다시 내놓으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촉장이다. 저희들한테는 일단 그 액수도 좀 부담스럽죠. 저희들 같은 경우 작은 게 아니고 거의 한 몇백원 빠지는 건 한 500만 원 정도 되니까 지금은 이제 아파도 그냥 개기는 거죠. 지금은 이제 돈 몇 푼 남으면 그나마 이제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몰라도 애들이나 집사람한테 써야 되니까 생활고에 써야 되니까. 2년 사이
최성국 씨의 삶은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직장 잃고 건강도 잃었고 가뜩이나 힘들어진 살림에 이제 병원 치료는 꿈도 못 꿀 일이 됐다. 농성자들의 과시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경찰의 무리한 진압 또 그 법 규정을 넘어선 그러한 폭력적인 진압에 기인한 바가 더 크기 때문에 급여를 제한하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그러한 조치, 처분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쌍용자동차 직원이거나 가족, 협력업체 직원이 전체 인구의 약 10%인 쌍용자동차의 도시 평택.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후 쌍용자동차는 1954년 설립된 하동안 자동차로부터 시작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산 역사다. 1986년 쌍용그룹이 인수한 뒤 무쏘와 코란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외환 위기로 대우에 인수되었고 곧바로 대우그룹이 해체되자 워크아웃됐다. 결국 2004년 중국 상하이차에 매각된다. 그러나 인수 4년 만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회사가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2009년 4월 회사는 생산직 근로자 5,000명 중 절반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조는 밀린 월급을 담보로 경영자금 1,000억 원을 마련하고 노동시간을 나누고 그만큼 임금도 적게 받겠다는 일자리 나누기를 회사에 제안했다. 일자리를 나누고 이제 그 5시간씩 2교대 근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포기하고 해서 이제 양복교섭안을 낸 것은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죠. 포기하는 대신 일자리만큼은 지키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회사는 정리해고를 강행하였고 노동조합은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돌입했다. 중국 상하이차가 인수한 뒤 4년 동안 자동차 회사의 생명과 같은 신차는 개발되지 않았고 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계속 양보만 해왔어요. 노동자들이 좀 더 양보하고 인내하면 쌍용차가 좀 정상화되면 그때 가서 좀 되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4, 5년 지난 지금에 대한 구조조정의 정리해고의 본인이 정리해고 대상자라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강한 분노도 있었고요. 공장 안에 고립된 채 노동자들은 77일간 결사적인 파업을 진행했다. 파업이 길어지자 물과 가스, 음식물마저 차단됐다. 공장에 진입한 경찰과의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했다. 협상은 진전이 없었다. 결국 버티지 못한 1,500명은 파업 중 자의반 타의반 희망퇴직서를 쓰고 공장을 떠났다. 일자리를 포기한 것이다. 저 또한 동료들에게 이 투쟁한 것을 내 평생에 진짜 감동으로 그리고 고마움으로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2009년 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쌍용자동차 파업은 77일 만에 끝이 났다. 결국 2,6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공장을 떠났고 96명이 구속되었다. 오늘은 동기 씨가 말쑥하게 양복을 입었다. 일자리를 알아보려는 모양이다. 저는 푸는데, 그러니까 통장에 36만 원 남아 있다. 이 돈에 구애를 안 받고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제가 가장이니까. 집사람 얼굴 쳐다보면 다른 생각 안 들어요. 일단은 나도 먹고 살고 보자. 이 생각밖에 안 드는. 쌍용차 해고자들은 대부분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일당 35,000원짜리 공공근로. 그나마 해고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일자리다. 하는 거지. 한 거 할
것도 없고. 답답해서요. 취직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하루 지급되는 밥값 3,000원. 그것도 아껴야 한다. 점심은 해고자 사무실에서 직접 해먹는다. 40대에 접어든 해고자들이 재취업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이유를 알 순 없지만 쌍용자동차 출신이라는 점도 취업하는 데 큰 장애 요인이다. 아직까지 근처에서 쌍용이라는 건 안 받아줘요. 아, 실제로 그런 게 존재해요? 예. 일단 들어갔다 그래도 그 내부에서 또 말 나오고 쌍용 다니는 사람이 있는 데서 일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아, 이제 맞춰서 입사를 해야 돼. 실태조사 보고서는 해고가 직장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준다. 월 소득 82만 원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117만 원에도 못 미친다. 평택항은 자동차 수출이 많은 곳이다. 쌍용차에서 20년을 근무했던 무급휴직자 이성호 씨는 몇 달 전부터 일당을 받고 수출용 차를 선적하는 일을 시작했다. 힘은 들어도 그나마 벌이가 낮기 때문이다. 그나마 한 7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좀 더 해야 되는데 어제는 9시 20분까지 했어요. 밤 9시. 그러니까 아침에 한 6시 반에 일어나서 나왔다는 거예요. 파업이 끝나던 날 이 씨는 해고가 아니라 무급휴직자가 된 것에 감사했다. 약속대로 1년 후 회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진짜 회사가 어려워서 서로 허리띠 졸라매고 서로가 참자라면 저는 참을 각오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회사가 해놓은 처사는 그런 처사가 아니니까 어렵다라고 우리한테만 얘기하지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은 뭐 벌써 임금 올해 2011년 거 다 올랐지. 뭐 법정 관리 떠났다고 뭐 성과금 뭐 한 250만 원 주지. 약속 기한 1년이 지났고 또 1년이 지났지만 단 한 명의 무급휴직자도 회사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답답한 생활을 하는 무급휴직자만 460명이 넘는다. 무급휴직자들은 월급은 못 받지만 신분상 쌍용자동차 직원이어서 실업급여 또한 받지 못한다. 정식으로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도 없다. 본인들이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 좀비래요. 좀비.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고 밥을 처먹고 다녀요 진짜. 처먹다녀. 근데 그거는 맞잖아요. 우리 회사 직원 아니에요. 월급 안 나오죠. 너 살아있는지 돌아가면 다니잖아. 그냥 좀비라 하더라고요. 아까 안에 직원인데 직원인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좀비란 말을 2009년 회사는 파업을 끝내는 조건으로 남아있던 파업자 중 48%는 무급휴직 처리해서 1년 후 순환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의했다. 점점 시간이 가니까 지치고 그냥 그 글을 회사 측에서는 그거 같아요.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열받아서 죽어라. 나가 떨어져라. 그거 같아요. 좀 지들 식구라면 이렇게 갖고 아 미안하다 이렇게 좀 그런 설명도 해야 되는데 월급과 복리후생을 포기하며 지켜냈던 아이들 학비조차 회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뭐가 있냐면 학자금 지원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무급휴직자들도 그걸 저는 받는 걸로 알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회사에다 지급을 안 했고요. 지금까지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해고가 낫죠. 해고나 똑같은 거니까요. 시간 금방 지나가다. 무급휴직자 우보식 씨가 타고 다니는 차는 쌍용차 2009년형 모델이다. 해고 전 멀쩡한 차를 팔고 새로 산 차다. 막 그저 엠블로 주위 사람들이
차를 저기 자동차랑 사면은 그나마 안 잘릴 가능성 크다. 그래서 지푸라기 잡은 심정으로 산 거죠. 그 코란도 전에 코란도 제 짤 다 알아요. 그거 사고서 그거 팔고서 이걸 하나 샀는데 좀 사고 나서도 억울하더라고요. 진짜. 우보식 씨는 차를 산 지 2달 만에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었고 빚으로 산 차만 남았다. 또 다른 정리해고 대상자였던 최병선 씨는 집안 대대로 내려온 논 2천여 평을 다 빼앗기게 생겼다. 이게 뭐 명의는 제 명의지만 형제들하고 같이 지켜야 할 그 땅들인데 지금의 그 부상권으로 인해서 이렇게 돼서 좀 형제들한테 미안하고 좀 죄스럽죠. 노사 합의 때 모든 민사소송 역시 포기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회사, 경찰, 보험사가 쌍용차 노조원 100여 명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만 200억 원대이다. 해고 못지않은 스트레스이다. 부상권이든 회사 선배 감류든 110억, 50억짜리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참 허탈하고 진짜 세상이 진짜 험난하죠. 허망하고 삶의 의욕도 없고 77일간의 파업으로 어렵게 얻어낸 노사 합의서는 이렇게 휴지 조각이 됐다. 수많은 정치인들과 지자체와 정부들이 이래저래 다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합의문이 도출됐고 합의가 되었던 건데 이것을 어느 누구도 이제 그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지도 않고 촉구하지도 않고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면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노사 간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자신의 고용 문제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리해고는 이렇게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스웨덴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볼보. 2008년 경제위기는 볼보에도 큰 타격을 줬다. 2,000명이 넘는 직원을 정리해고해야 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마찰은 없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았을까? Alltså, det här är ju en ganska stor process där det dels börjar då med att man måste naturligtvis ge en förklaring till medarbetarna, till alla medarbetare och också till samhället varför vi anser oss vara nödgade och dra ner vår personalstyrka så fundamentalt. Och i det här fallet så handlade det om att vi kommunicerade väldigt mycket. 스웨덴에서 기업이 정리해고를 하려면 해고 6개월 전에 당사자와 고용청에 해고 사실을 통보하고 해고 대상자들이 새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일자리를 주선해준다. 해고자 수가 많았던 볼보의 경우 고용청은 이례적으로 볼보 본사 내에 고용청 사무실을 설치해 해고자들의 구직을 도왔다. Hur rustade är de för att kunna få ett nytt arbete? Vad kan Arbetsförmedlingen göra för de här människorna? Har vi utbildning eller kan vi ordna med praktik? Har vi kontakter med andra arbetsgivare som kan hjälpa dem? De största effekterna är ju att vi kommer in tidigt, i ett tidigt skede. Det gör ju det att människor inte hinner att bli uppgivna i en arbetslöshet. De hinner inte tappa sitt självförtroende. 이런 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해고자들은 재취업 혹은 볼보로 복귀하였다. 올해 30살인 아사 스네어는 고용청과 볼보가 운영한 정책의 수혜자다. 2009년 해고 대상자로 정해진 뒤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월급을 보전받았고 2010년 5월 당연히 호전된 볼보로 되돌아왔다. Jag blir inte uppsagd utan jag blir utsatt på utbildning istället för att bli uppsagd. 2009 började jag den och den varade till december 2010
10. Sen blev jag uppsagd i 6 månader. Kom tillbaka efter att jag varit arbetslös i 2 veckor. 스웨덴에서 해고는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다. 정리해고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다. 정리해고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부관계다. 해고 후 2년, 아내들은 지쳐가고 있다. 애기 아빠의 어떤 것 때문에 주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남편의 파업과 수감생활, 그리고 복직 투쟁까지 너무한다. 이해는 하지만 불쑥 짜증과 원망이 생긴다. 문자로 전화로 계속 떠올 수는 없잖아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막 안 들어오면 괜히 화가 나요. 막 승질나고 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지금은 미움이 더 많아요, 솔직히.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왜 앞으로 계속 더 날 힘들게 하는지. 나는 복지투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애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냥 나는 진짜 풀빵장사 해도 좋으니까 그냥 네 일 찾아서 하라. 나는 그랬어요. 난 당신이 10만 원을 벌든 20만 원을 벌어든 난 복지투쟁 같은 거 원하지 않는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이 그리워서 어떤 나는 가정적인 사람을 원하거든요. 맨날 바깥으로만 돌아요.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 아내가 원망스러웠던 김득중 씨는 이제 아내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일찍 들어온 적이 거의 없어요. 가정은 오히려 더 핍해지는 것 같고 애들하고는 사이가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지는 것 같고 회사의 복지투쟁하는 부분에 있을 때는 복지투쟁이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더 아물어지는 것 같고 정말 그게 힘들어요. 너무 답답하고 이 가슴속에 있는 게 진짜 폭발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그 표현을 여기 와서 동료들 앞에서 못하고 막 해주고 있는데 그걸 내가 폭발을 짓다라면 되는 것 같아요. 해고자 윤성관 씨가 오랜만에 장을 보러 나왔다. 한푼이 아쉬워 오이 하나 고르는데도 한참을 망설인다. 그런데 비싼 냉면을 선뜻 집어든다. 애들 냉면 해준 지가 한 몇 달 자주 해줬는데 요즘에 못 해줘서 오늘 해준다고 저녁에. 성관 씨는 해고 후 10달 만에 아내와 이혼했다. 오늘은 아내와 사는 아들이 찾아오는 날이다. 냉면은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해고되고 제가 한참 한 1년 반 정도 자리를 못 잡고 좀 이제 마음도 그렇고 일자리를 못 잡았었죠. 애들을 보기가 미안하니까 새벽에 잘 때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이제 보내려면 술 마시는 일 그거밖에 없으니까 계속 그 생활을 하니까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성관 씨처럼 쌍용차 정리 해고자들 가운데 이혼한 가정은 7.3%에 이른다. 우리나라 평균 이혼율의 3배가 넘는다. 저도 같이 있고 싶은데 그게 한번 이혼을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네요. 같이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아이들 양육비 때문에 성관 씨는 요즘 낮에는 공공근로를 하고 밤새 다른 공장에서 임시직으로 일을 한다. 정리해고는 이렇듯 일상의 행복을 잔인하게 앗아갔다. 쌍용차 해고의 후유증은 엉뚱한 곳에서도 나타났다. 쌍용차 해고자 장상철 씨.
평택을 떠나 제주시 우도에서 지내는 중3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아빠가 해고되고 집안이 어려워지자 사춘기의 딸은 방황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다. 엄마도 일을 시작해 딸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결국 결석을 일삼던 딸은 친구들과 어울려 가출까지 하였다. 중학교 졸업도 어려워지자 임시방편으로 할머니와 함께 먼 친척이 있는 우도로 딸을 내려보냈다. 일단은 그런 친구들과 그 언니들하고 어울리는 걸 떨어뜨려 놔야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네가 가서 학교 다니고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 아니냐, 응? 잘 가서 좀 버텨가지고 중학교 졸업하자 그런 심정으로 보냈는데 여기 와서조차도 학교 안 가고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냥 그 심정은 그냥 얘가 마음을 새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보냈는데 이제 잘 안 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죠. 자꾸 엇나가는 손녀와 힘들어하는 아들을 지켜보던 할머니는 속이 탄다. 스트레스로 이명까지 생긴 아빠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곳에서도 딸의 학교 생활은 순탄치 않다. 집사람도 수술한 상태, 머리 수술한 상태고 또 어머님도 연세가 많이 드시고 저 같은 경우는 파업하고 나와서 직장도 그만둔 상태니까 지금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힘들죠. 더욱 심각한 것은 아빠의 해고 후 어린아이들이 보이는 불안과 초조감이다. 아이하고 이제는 그 면허증 그 갱신 때문에 그 병원 갔다 이런 경찰서를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안 가고 손을 잡아요. 가자 할 때는 아빠가 뭐 경찰이 또 체포해야 한대요. 체포 그런 얘기를 해서 얘가 아직도 이런 기억이 이런 그 상처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있었고 또 이제 그 경찰이야? 아빠 때렸어 경찰이? 아빠를 맞고 때리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아빠 돌도 안 던져? 돌 던져야지. 아빠 내가 가서 때려줄게. 신경 쓰지 마. 그 순간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애들이 경찰과 대치하면 훈련도 되고 돌을 던져야 되고 그런 것들도 너무 되게 마음에 안 좋더라고요. 어린이날 쌍용자동차 해고자 가족들이 모였다. 파업 이후 오랜만에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도 밝은 모습 뒤엔 깊은 상처가 남아있다. 옛날엔 자주 왔었는데 아빠 회사 그러고 나서 엄마 직장 다니고 그러느라고 자주 못 왔었어요. 속상했겠어요. 어땠어요? 엄마 아빠 힘드니까 말은 못 하겠고. 거칠게 반항하는 사춘기 아이들과는 달리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강하게 보호하려 한다. 부모의 고통은 곧 아이들의 고통이 된다. 정혜신 박사의 조사에 따르면 쌍용차 해고자 자녀 가운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아이는 98명 가운데 26명이나 됐다. 보통 아이들의 10배다. 정리해고는 아빠도 엄마도 아이들의 마음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었다. 구타를 당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아이도 받고 부인도 받고 가장들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그런 것들을
당하기도 했고 그 진학 과정 중에 아주 끔찍한 폭력의 여러 가지 형태로 아주 그대로 노출이 됐죠. 이거는 심리적으로 말하면요, 일종의 심리적으로 방사능에 피폭된 상태다. 그 순간 그 사람들의 영혼은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손상을 받은 거죠. 회사 안에서 제목으로 늦은 저녁 6명의 친구들이 모였다. 평택에서 나고 자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고 쌍용자동차에서 근무하던 절친한 친구 사이다. 그러면 너 최저요. 그러나 2년 전 파업 이후 2명은 해고자가 됐고 2명은 무급휴직자가, 또 2명은 살아남아 회사로 돌아갔다. 지금 600 나왔어. 마이너스. 카드 이제 정지단이 지금 불러막고 있는데 불러막고 있어. 다시 노간다로 가야 될까? 항만으로 갈까? 항만 뽕 때문에. 진짜 그 당시에 정리해고 이후 친구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라이프지라고 그 만나면은 예전같이 막 심하게 장난도 치고 욕도 해가면서 이런 게 없어졌어. 친구 동료들이 서로 간에 새총 쏘고 서로 돌 던지고 서로 비난하는 게 진짜 그게 최고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해고돼서 솔직히 그 당시에는 그런 아픔도 있었어요. 만남 위축이 많이 돼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좀 참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얘기해서 친구들 좀 서운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런 얘기도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는데 혹시나 서로 상처 주면 안 되니까요. 파업 기간 중 회사는 해고자와 비해고자를 나누었고, 파업이 장기화되자 서로 간의 폭력이 발생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갈등에 빠졌다. 형제 간에도 적이 되어 싸우는 비극이 일어났다. 또 한 번 더 보태자면은 여전히 당시의 기억은 서로에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나이들도 있고 그보다 나이 어린 동생들도 있어. 학연 지연. 왜냐면 전후에 뭐 동창 뭐 서로에 사글이 무너졌어. 해병대 전후에? 그 당시 필수. 그다음부터 그런 거 없어. 딱 너는 너무 난 살아야 돼. 그 당시에 이제 전화가 와요. 동생들한테 이제 니들 얼굴 보기 싫은 거 그날은. 관계자 집에 간 날은 많은 경우 다 보고. 너 혹시나 니네들 얼굴 눈 마주치면은 너 큰일 나야. 큰일 나지? 거기에서. 좋아 그 다음 좋아 가서 2년 만에 처음으로 속내를 털어놓았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던 동료 간의 배신과 갈등은 일자리를 잃은 것만큼이나 큰 상처를 남겼다. 아침 일어나면은 누워 그냥. 지난주 좀 어떻게 또 지내셨어요? 예. 상담 7주차. 오늘따라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주 초에는 이제 샌드위치 휴일도 있고 그런 거. 전화 받는 감이 딱 오니까. 누구한테 전화 받았어요? 아니 이제 그 소식을 전해주려고 대표니까 전화를 했는데 얘는 그냥 대답만 하는데도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 또 비보가 전해졌다. 연락을 받은 지영 씨는 항상 그랬듯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다. 장소 확인하시고 이게 계속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러니까 그냥 무게감이 완전히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또 돌아가셨구나 그냥 이렇게. 근데 불고기 이제 부인이 앉아서 보시는. 쌍용차 정리해고자가 또 사망했다. 사망한 강모 씨의 사인은 이번에도 역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 주위에 보면 한 번쯤 자살 시도 안 해본 사람이 없는 거야.
약 먹은 사람, 약 먹고 병원 실려가서 해본 사람, 나처럼 몸에다 신나를 휘발유를 한 통 다 끼얹어본 사람, 베란다에 매달려 있는 와이프 볼 때 내 심정, 그걸 보는 가족들의 심정들은 오죽하겠느냐는 거지. 이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죽을 죄를 졌는가, 이 사회에 살면서. 올해만 벌써 4번째 사망 소식. 향냄을 맡은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보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모두 두려워진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이 또 한 발자국 성큼 다가오는 느낌이다. 같이 일하고 같이 웃던 동료들의 줄이은 사망 소식은 쌍용차 해고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었다. 정리해고되고 희망퇴직되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공장과 기업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엔 어차피 바닥으로 떨어질 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강력한 저항으로 자기의 어떤 바람이나 희망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럼 사회가 얼마나 많은 이 어려움과 고통에 처하게 될 건가. 이걸 저는 경영진이나 정치인들이나 어떤 그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좀 더 직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은 여름밤 쌍용차 해고자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했던 동료가 출소하는 날이다. 꼭 2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이제 너무 많은 관심과 배려와 그런 격려들, 이런 것들을 정말로 가슴에 이렇게 느껴질 만큼 이렇게 많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다. 쌍용차 파업을 이끌었던 한상균 전 노조 지부장이다. 한 씨의 노모는 아들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1, 2등급이 못 갔다니까요. 그때 우리 아들 갈 때는 1, 2등급이 못 갔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박정희 정치 때는 공고생들 물어볼 것 없이 취직이 잘 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라겠더만은 내가 배랬나 싶어. 좀 걱정이. 죄가 많아다 싶어요. 인문계를 보냈더라면 그런 데를 안 빠지고 책상에 안 가서 헛거리인데 그냥. 엄마 생각만 해갖고 써왔어요. 농번기면 일손을 도우러 오던 아들은 2회째 오지 못했다. 없이 아마 내년에도 오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어머니 날 서신을 보냅니다. 취직이라고 이제 쌍용에다 그러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러 사람 거시기를 얻었는가 어쨌는가 이제 그렇게 이혼자이라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러고 교도소 생활을 하고 보니까 어쩌겠어요. 대통령도 자식들 다 키운 입장이니까 조금 너그럽게 예전에 해서 조금 제장 감해갖고 얼른 내보내 주십사. 팔주변의 신을 치고 첫날과 달리 다들 표정이 밝아졌다. 아니, 너무 우니까 네, 뒤에서. 너무 슬펐어요. 첫 시간 생각나세요? 네, 첫 시간 진짜 여기에 그 자리에 있기가 싫었었는데 뛰쳐나오고 싶은 생각이 강렬했던 거예요.
어쨌든 네. 그러면서 이제 한번 터뜨리고 싶은 마음 너무나 간절해서 얘기하다 이거 심리 상담하고 나서 2회차가 끝나고 아내랑 4시간 동안 맥주 먹고 매우 펑펑 울면서 4시간 자기 일 다 했거든요. 불편했다는 거, 싫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가 됐고, 예전에 저는 이렇게 뭐 꺼내놓고 이런 것보다 제가 뭘 많이 변화했다는 느낌보단 이제 뭘 변화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만으로 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좀 더 여유를 좀 갖게 됐어요. 그리고 가정으로서 도 약간의 즐거움도 생겼고. 마음을 풀어오면 걱정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 2년간의 해고 생활로부터 오는 기나긴 절망의 시간들이 빨리 가, 너 안 하나 줘, 빨리 와. 해소되는 계기가 기다린다고 되냐, 빨리 와. 이 사람들이 처음 8주 시작 때와 마지막 8주 차가 아주 달라요. 이런 과정이 물론 그 굉장히 힘든 일을 겪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8주 치료한다고 뭐 다 100% 다 나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치료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맥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아, 내가 지금 이 문제, 이 어려움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 되고 이런 방법으로 내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중요한 어떤 흐름을 잡았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고. 구조조정 정리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더불어 살 수 있는 공생, 함께 사는 길은 과연 없었는지 거리에 선 이들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